가 주어질 목숨 걸고 그 종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관성이. 그래서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는데 뭔가를 미션을 컴플리트하는 이런 거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턴도 전형적인 그런 면이라서 저는 뉴턴을 평가할 때 당시의 뉴턴의 상황에서도 평가를 해야 되고 오늘날 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해석의 여지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당시의 잣대로 보는 것과 이걸 좀 인지적으로 분리해서 이 사람을 봐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전 제일 무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뉴턴이랑 아인슈타인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위대하냐, 뭐 호랑이와 사자를 싸워붙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의미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본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을 가지고 보는. 그래서 질문 잘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 뉴턴을 한꺼번에 한마디로 하긴 힘들고 당시에 가서 갖고 있는 생각들 요즘에 근데 여전히 저도 어떤 영향을 미친 것에 따지면 뉴턴이 가장 그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아인슈타인이나 양자역학을 했던 그 그룹들이 지금 현대 우리의 모든 지식 세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저는 훨씬 더 방점을 찍지만 역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산을 넘는 것은 우리 문명이 계속되는 한 그 사람의 산이 가장 우뚝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뉴턴 맨 앞에서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뉴턴이 본인 연구를 할 때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나요? 엄청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독자적이고 그 개성을 가지고 모든 걸 독립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그 패러다임의 영향에서 마치 진짜 앵무새처럼 떠드는 게 되게 많아요. 뭐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것부터 시작. 나는 되게 개성이 있고 다 똑같이 이렇게 입고 요즘 버섯이 유행한다면서요. 죄다 버섯 뭐 이런 거 갖고 다니고 그런 것들의 것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고를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거역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나요, 별로? 그러니까 뉴턴 시대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 조화로운 하나의 방정식을 발견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에서 보니까 그런 혁명적인 요소가 있어서 막 갈등 요소가 있고 갈릴레오도 뭐 굉장히 대립한 것 같지만 갈릴레오는 자기는 정말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실제로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엔 여러분들이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잘 안 하지만 제사 그 제사에 왜 가야 되냐고 꼭 도중에 근데 막 정말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관성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도 않고 뭐 넘겨버리기도 하지만 그냥 또 새해 되면 세배도 하고 차례 지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깥에서 보면 우리는 유교 국가라고 보는 거죠. 저도 유학 갔을 때 친구들이 너희는 유교 국가라면서 너 유교 신자야? 막 이런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유교 신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유교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난 유교 신자 아니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막 과학자의 이미지에 대해서 뭐 매드 사이언티스트나 막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지금 고3인데 그 작년에 계속 과학 탐구를 공부하면서 그 과학자들이 얻어낸 지식이 되게 한 페이지에 그냥 적혀져 있고 되게 그걸 이제 밝혀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노력했던 것도 되게 배제가 돼 있고 되게 탈맥락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과 학생들도 조차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되게 무지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수식만 알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과학 교육 자체가 좀 뭐 변해야 된다면 어떻게 변하는 게 좋을지? 그 과학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과학 교육, 제가 받았던 과학 교육은 1957년에 형성된 과학 교육이에요. 1957년이 어떤 해인지 아세요?
역사적인 해인데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이 처음 올라간 해거든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소련이라고 하는 자기네가 되게 얕잡아 보던 그 나라에서 스푸트니크 기술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발탁 뒤집혔죠. 그래서 그때 형성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과학 분야의 두 가지가 하나는 미국 나사, 미항공우주국이 그때 생겨요. 그전에 없었어요. 그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미국 나사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대항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소련은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과학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공업적인 건데 그 교육이 소비에트 이거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집체적인 공업 교육, 과학 교육을 시켰거든요. 엔진을. 그래서 산업화 쪽으로 확 소련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1950년대 요때는 그 두무라는 책이 스노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영국에서 소련의 그런 과학 정책과 과학 교육을 배우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련이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도 교육을 시켜야지. 그래서 그때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스탠다드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이론 설명하고 실험해보고 그것을 해서 나가는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딱 과학 교육의 틀이 생긴 게 그때 1957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안 맞죠, 안 맞죠. 특히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입시와 연결되면서 실험 안 해요. 실험 결과만 보잖아요. 가로넣기라도 하고. 그러니까 실험 안 해요. 실험하는 게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실험을 통해서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도 맥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물학 하는데 제가 여기 예술가분들한테 생물학이랑 천문학 강의를 하면서 이분들이 막 인간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입시하는.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빅뱅 우주로 설명 잘하시고 세포 분석 잘하시는데 이렇게 인간으로 배우면 과학에 대해서는 멍청이가 되겠구나. 너무 잘 가르치시는데 점수는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분열하잖아요. 세포 분열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시험 문제 나오죠. 근데 대부분은 간세포기예요. 그 간세포기로 있다가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내가 뭐 손톱이 자라서 잘리거나 이러면 그때서 세포 분열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확 하는 그런 현상이고 대부분은 간세포기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얘가 소모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대부분이 간세포기에 있다가 근데 간세포기는 뭡니까? 그냥 있어.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은 안 하고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포막이 있고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속에 DNA가 가닥이 잘라져서 나오는데 이거 다 그리기가 힘드니까 하나만 그린 거예요. 마치 세포에 있는 그 핵 속에 그 DNA 요 한 쌍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세포는 몇 쪽이래. 이게 뭐지? 막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진짜로 우리가 어떤 생명 시스템에 대한 걸 생각하는데 도움이 진짜 안 되겠구나 시험.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교육은 너무 오래되었고 낡았고 지금의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직접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지 시험만 잘 보게 돼 있으니까 바뀌어야죠. 바꿀 수 있는 것에 연구를 많이 돼 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모든 것들이 입시에 의해서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교과서 심의도 하고 그런데 자문위원 가면 저는 일관되게 그 중고등학교 때 과학교육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없앨 수 없다면 과목을 없애버리고 공통과학 같은 거 시험보다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다고 막 반대하고 내신에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냥 시험에 안 들어가는 패스 논패스 공통과목을 하나 하자. 그럼 최소한 호기심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 과학의 즐거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서 하면 할수록 나쁜 게 지금 과학교육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 다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다큐멘터리 찾아보시고 헨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유튜브는 더 힘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 마무리하고 여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